대한민국 최고 축구 예능 채널 이스타TV. 오늘은 핫 매물 그리고 핫 가이 최고의 섹시 가이 멤피스 데파이 MD7 얘기해보겠습니다. 신곡 들어봤나요? 신곡 이따가 얘기를 할 텐데 제목이 투 퀄리티안스? 전 들어봤거든요. 근데 오토튠이 되게 많이 들어가긴 했는데 나는 처음에 약간 BY 같다 이런 생각했어요. 존나 좋아요 솔직히. 이제 약간 그 트렌디한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그냥 래퍼를 쭉 했으면. 네. 근데 요즘 축구 뭐 축구 예전보다 잘해. 그렇습니다. 어쨌든 데파이가 요즘에 핫합니다. 네. 일단 맨유 팬들에게는 안 좋은 추억이에요. 안 좋은 추억이죠. PSV에서 날렸어. 13, 14 시즌에 12골 8개 도마고 14, 15 시즌에는 22골을 넘게 넣었어요. 그 다음에 6개 돔. 공식전에는 엄청 많은 골을 넣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맨유로 넘어왔죠. 근데 이 선수가 보면 맨유를 지금도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맨유에 대한 어떤 그 동경이 아직도 있는 것 같아. 그때도 되게 좋아한다는 어떤 뉘앙스의 여러 가지 SNS도 많이 남기고 그랬었는데 맨유 이적했을 때 이 종류는 당시 이 트랜스퍼마켓 기준으로 3천만 파운드가 기록이 돼 있고 지금 환율로 바꿔보면 한 460억 돼요. 네. 그러니까 뭐 아주 비싼 금액도 그렇다고 아주 싸지도 않은 금액 정도로 네. 왔습니다. 15, 16 시즌에 29경기 1475분을 뛰었으니까 이 정도면 뭐 준주전 정도라고 봐야 되는데 기록이 너무 안 좋아요. 2골 1개 도움 경고 하나. 너무 안 좋잖아. 뭐 그래도 뭐 링가드보다는 뭐 기록적으로 낮긴 하네요. 링가드가 또 무리뉴 있을 때는 기록이 이거보다 훨씬 좋았어. 근데 또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아스날할 때 멀티골 받고 그랬어. 그 다음에 춤춰고 내가 그때 존나 리얼로 빡쳤어. 그 요새 그 영상 되게 많이 돌아다니는 거. 그래요? 네. 너무 빡쳤어 그때 진짜. 야 링가드 막아라 이거 아니야. 왜냐면 누가 봐도 링가드가 들어오는 게 보이는데 나 저 새끼한테 먹히면 존나 빡칠 것 같은 거야. 근데 수비 넘어지고 짓을 다 하더라고. 여하간에. 그 다음에 다음 시즌에 가서 결국엔 전반기 때 완전 적응하지 못하고 16, 17 시즌 겨울 이적 시장에 리옹으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프리미어리그 생활은 실패를 한 건데 당시에 왜 실패를 했나 생각을 해보면 그때 몸을 갑자기 벌크업을 이렇게 맞아 그 기억나는 이렇게 것 불렸어. 같아. 네, 이렇게 불린 상태에서 그 몸을 본인이 컨트롤을 좀 못하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랬고 그 다음에 리그 적응도 좀 어려워했고 그 다음에 수비 가담을 안 한다라는 이야기도 좀 있었고 당시를 생각을 해보면 그 다음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 새끼 스타병 걸렸다. 그러면서 누구였나 맨유 선수들 중에 하나가 축구에나 집중해라 이런 얘기도 했었던 이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하나 되게 핫했었던 거는 반통수랑 설전이죠. 맞아요. 대표팀 가가지고 그래. 반통수가 그때 페네르바체 뛰고 있을 텐데 너 똑바로 하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더니 뭐 페네르바체 뛰는 새끼가 할 얘기인가?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반통수를 새끼로 봐도 데파이가 반통수한테 그런 얘기 할 건 아니지. 그렇죠. 그럴 짬도 아닐 뿐더러. 그래 여러가니까 물론 뭐 해외 짬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얘기를 그런 식으로 하면 그냥 얘기를 하더라도 내 맘대로 하겠소. 이 근본 없는 그랬으면 내가 인정합니다. 근데 뭐 페네르바체에서 솔직히 말해서 맨유에서 존나 날리고 갔는데 득점왕하고 우승하고 갔는데 그렇게 얘기할 건 아니고. 근데 본인은 그 맨유에서 죽을 쓰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얘기를 했을 때 그런 식으로 가면 할 말이 없단 말이야. 왜냐면 솔직히 축구는 잘했으니까 다른 걸로 얘기를 해야 돼요. 그 작은 아이 잘 계세요 이런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으면 다들 그래 그건 말 잘했다 이렇게 얘기했겠지. 네네네. 이렇게 얘기하면 본인이 이 옹호를 못 받아. 어쨌거나 근데 리옹으로 가서 완전히 부활을 했습니다. 기록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골을 넣었어요. 이제 16, 17 시즌부터 리옹에서 뛰었죠. 맞아요. 그때부터 이제 이때가 리그 반절 뛴 거잖아. 네. 근데도 당장 공격 포인트가 13개예요. 그러네. 네. 이렇게 보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쭉 보면 17, 18 시즌에 19골을 넘게 넣었고요. 그리고 이게 공식전이 아니고 그냥 리그에서만 리그만 19골이야. 19골이야. 공식전은 20골이 넘어. 그러니까 공격 포인트가 40개에 육박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부터는 센터 포워드로 기용이 많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윙어, 레프트 윙 포워드 쪽으로 많이 기용이 되다가 중앙 공격수로 기용을 하면서 여기에 또 나름 적응을 합니다. 그러면서 골수도 여전히 유지가 되고 다만 19, 20 시즌에는 많이 못 뛰었어요. 왜냐하면 십자인대 부상. 맞아요. 네, 십자인대 부상을 당해서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쭉 이제 못 뛰었어요. 그러면서 기록이 좀 나쁜데 다만 이번 시즌 지금 리옹은 진행 중이잖아요. D종전 4대1로 이기는 가운데 해트트릭을 했어요. 그러면서 리옹이 세구장으로 옮겼거든요. 네. 세구장으로 아마 15, 16인가 그때 옮기는 그 그룹하마 스타디움으로 옮겼는데 여기서 최다 득점자 등극을 했습니다. 33골. 원래 1위가 32골 나빌 페킬이었는데 그걸 뒤집고 본인이 1위로 올라갔어요. 네. 그러면서 리옹에서 공식전 139경기 57골 43개 도움이니까 공격 포인트가 100개네. 100개야. 엄청납니다. 네. 그 다음에 요 타이밍 때부터 쿠만이 또 오렌지 대표팀, 네덜란드 대표팀에서 잘 쓰면서 여기서도 기록이 되게 좋아요. 그러면서 지금
핫 매물로 떠오른 게 바로 데파이다. 네네. 자, 기사를 종합해 보겠습니다.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언론서부터 굉장히 유력한 저널리스트들까지 다 명문 빅클럽들과 이 데파이가 링크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싸요. 지금 이야기되는 가격은 한 300억? 300억? 많이 가야 350억이야. 그러면 싸잖아. 그쵸. 이게 왜 가격이 이렇게 싼가 봤더니만 계약 기간 1년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1년 지나면 FA로 나갈 수가 있구나. 그 다음에 리옹이 지난 시즌에 감독 바뀌기 전까지 성적이 되게 안 좋았어요. 네. 그러다가 루디 가르시아 감독으로 바뀐 다음에 챔스 또 이렇게 올라왔고, 맞아요. 그 다음에 근데 뒤늦게 발동이 걸린 바람에 이게 올라가고 있었는데 리그가를 종료시켜 버렸잖아. 리그강이.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리옹이 그때 막 되게 그 리그왕 측에 불편한 기색을 표출을 했었어요. 만약에 지금 기세로 쭉 올라갔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거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유로파도 못 땄어.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어렵잖아. 그리고 코로나다 보니까 이 종료가 비교적 싸게 책정이 됐습니다. 지나가는 링크로는 아스날 리버풀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맨유 리턴설도 있었고, 그리고 모하메드 부합시는 도르트문트도 진짜 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아스날 오면 환영하나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인가? 난 모르겠어. 왜냐하면 리옹 경기를 최근에 챔스로 봤잖아요. 약간 경기력은 되게 다운되어 있는데 스탯이 되는 스타일이거든. 스택 귀신. 근데 나는 이런 스타일은 지금 굳이 아스날에 필요한가? 왜냐면 거기에 아우아르가 필요하거든. 아스날에. 네네네. 네. 예전에도 난 라카제트보다도 얘기했지만 나빌 페키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 몰라요. 여하간에 데파이는 지금 공격수가 필요한 팀한테는 지속적으로 좀 다 관심을 받고 있는데, 역시 가장 강력한 링크는 바르셀로나랑 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역시 쿠만 때문이겠죠. 쿠만이 지금 더치 커넥션 비슷하게 바이널둠, 그 다음에 데파이, 반더베이크는 이제 갔으니까 요거를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존에 이제 더용도 있고. 그렇죠. 왜 데파이를 원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 되게 이해가 됩니다. 기존에 링크됐던 선수는 라우타로 마르티네즈예요. 근데 라우타로가 최근에 폼을 봐도 많이 떨어졌고, 그 바이아웃을 주고 구매할 만한 메리트는 사실 좀 많이 없어졌죠. 바이아웃이 1억 1,100만 유로라는 111 이 얘기가 있었는데, 그 바이아웃도 소멸됐어요. 그 시간이 지나갔으니까 아마 인테르가 더 부를 거야. 그러면 이 가격보다는 훨씬 더 싼 금액으로 데파이를 사올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신력이 높은 RAC1, 그 다음에 모하메드 부합시, 파브리쇼 로마노, 네덜란드 언론인 AD, 그 다음에 스포르트, 이런 여러 가지 언론들에서 쿠만이 가장 원하고 있는 건 데파이다. 근데 바르셀로나 팬들도 이거에 대해서 그건 있어요. 불만족스럽다. 당연히. 그러니까 기량은 나아졌지만 존나 불만족스럽다. 그러나 현재 작금의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라우타로 사는 거 비싸다. 그리고 라우타로 폼 안 좋다. 그리고 이름값이 밥 먹여주는 게 아니라는 걸 최근에 바르셀로나 팬들이 굉장히 많이 경험했잖아. 개 많이 경험했지. 덴벨레, 그리고 쿠티뉴. 쿠티뉴. 솔직히 말해서 그리지만 여전히 아직 보여줘야 될 게 더 많고. 더 많고. 그러니까 이럴 바에야 싼 가격으로 만약에 쿠만이 잘 써먹었던 선수니 와서 잘해주면 땡큐. 근데 안 된다 하더라도 금액적인 손해를 덜 볼 수 있으니까. 바르셀로나도 지금 뭐 넷스펜딩으로 봤을 때는 또 판매하고 있는 선수들이 또 있기 때문에 비교적 아주 많은 돈을 지출한 건 아니지만 재정적으로 지금 좀 아껴 써야 되는 상황이잖아, 모든 팀들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배드픽은 아니지 않냐라는 의견이 제법 있어요. 다만 베이스는 존나 불만족스럽다. 언제부터 바르셀로나가 데파이 같은 선수 데려왔니? 네네. 이런 게 중론이죠. 근데 이 상황에서 이 페르난도 폴로, 또 유력한 기자 중에 네. 한 명이죠. 쿠만의 다음 시즌 바르셀로나 베스트 11이 어떻게 될까를 예상을 해봤어요. 근데 여기에 나온 거 보면 최전방에 멤피스 데파이 영입이 됐을 경우에, 왼쪽 안수 파티. 파티가 또 이번에 네이션스리그에서 아주 좋았으니까. 네. 예. 오른쪽에 메시, 가운데 그리즈만, 그 다음에 더블 볼란테가 프랭키 도영이랑 둠둠둠둠 바이널둠. 바이널둠. 그 다음에 왼쪽 알바, 오른쪽 세메두, 랑글레랑 피케, 슈테게는 그대로. 느낀 점 하나만 얘기해도 되나요? 네. 많이 떨어져 보이네요. 솔직히 그쵸. 얘기해서. 그러니까 이걸로 어떻게 본인의 축구를 쿠만이 보여줄지는 사실 몰라요.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언제부터 바르셀로나가 데파이 같은 선수 영입했냐. 그래. 이거 데파이가 지금 아무리 기량이 올라왔다 하더라도 솔직히 성에 안 차죠. 사실 맨유가 예전에 그랬었거든요. 한창 우리가 봤었던 그 좋았을 때 맨유랑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 좀 그러니까 퍼거슨 은퇴 쇠락의 이후에 길을 걸었었던 안 좋았을 타이밍. 네, 그 맨유를 비교를 해보면은 저는 가끔 맨유 경기 이렇게 볼 때 저는 사실 고등학교 때 맨유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때가 제일 잘 나갈 때 아니었나? 그쵸. 그때 박정선 사장 때 그때는
거의 그냥 반 친구들이랑 같이 맨유 응원하고 그치. 이런 게 있었어가지고 많이 그랬죠 한국에서. 진짜 그때는 막 유스 선수들도 다 다 빼고 알고, 있고 막 맞아. 그랬었어요. 근데 그때 맨유를 이제 어느 정도 좋아했다가 이제 그런 게 사실 이제 좀 뭐 대학교 가고 하면서 이제 많이 좀 라이트해졌는데 그 이후 과정에서 맨유가 이렇게 좀 안 좋아지는 걸 이렇게 딱 보면서 가끔 선수 명단 이렇게 쭉 보면 와 언제부터 저런 선수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주전으로 뛰고 있었지 이런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예전에 반할 때 한번 이걸 뭐 부상자가 겹쳐서 그런 거긴 했지만 패디 맥레어랑 블랙캣이 선발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아. 나 보고서 존나 경악을 금치 못했어. 패디 이거 맥레어가 뭐야? 그 북아일랜드 그래. 왜 이번에 나왔거든 네이션스 그다음에 리그에. 블랙캣이랑 이게 메뉴야 막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근데 패디 맥레어는 그때 당시에 나왔을 때는 꽤 괜찮았어요. 승률이 괜찮았어 맨유가. 근데 아무래도 어쨌든 네임밸류라는 것도 있는 네네네. 거니까. 근데 이제 바르셀로나 입장에서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공격수라면 지금 아무리 떨어졌다지만 바르셀로나는 수아레즈 같은 선수를 사왔어야 되는 사왔고 그런 선수가 이제 링크가 됐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데파이가 좀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가 메시, 수아레스, 네이마르를 봤다가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솔직히 얘기하면. 예. 그리고 솔직히 말 저는 안수파티 정말 재능이 있는 자원이고 장차 키워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너무 어려. 지금 이 선수가 주전으로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바르셀로나 전력이 너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몰라요. 그건 있어요. 메시도 어린 나이부터 완전 데뷔해서 센세이션을 했으니까 그런 모습을 보여줄 네. 수도 있지. 그리고 바이날둠이 근데 갑자기 엄청 잘할 수도 있죠. 이번 네이션스리그 때는 또 그냥 그렇던데. 음. 여튼 이렇기 때문에 바르셀로나 팬들은 좀 불만족스러운 상황이고 우리가 아까 데파이 그 신곡 얘기했잖아. 코리티안스 코린치안스인가? 코린티안스인 것 같은데. 예. 이게 지금 그 팀이랑 똑같은 스펠링 아니에요? 코린치안스? 그냥 코리치안스 네. 그런 것 같아. 이거 공개된 지 일주일 됐는데 조회수가 170만이더라고. 오. 조회수 잘 나와. 그 다음에 No Love라는 곡은 1,400만에 가깝고 오. 그 다음에 Fall Back이라는 노래도 500만이 넘어요. 히트곡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데파이를 영입한다. 그럼 이제 어떤 MC 래퍼를 같이 영입한 효과를 볼 수 있지 않나. 또 진첸코도 또 이제 램퍼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쪽이 더 센 것 같아. 아, 왜냐하면 좀 데파이가 잘하는 약간 것 스웩이 있어. 맞아요. 진짜건 뭐가 좀 안 어울려. 아니 데파이는 그냥 데파이가 축구 선수라는 거를 모르고 보시는 분들은 그냥 이 새끼 뭐 신인 가수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카제트. 아 라카제트. 라카제트 저기 뭐야 그 막 이지 부스트 같은 거 신켜놓고 그러면 다들 드레이크다.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네네네. 되게 래퍼 느낌이야. 아, 그렇죠. 느낌이 딱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그 흑인 음악하는 딱 느낌 네, 나오잖아. 맞아. 예. 거기에 이제 금목걸이 이런 거. 그렇지 큰 딱 거 차갖고 차고, 그다음에 예. 막 돌아가는 휠에 차 이렇게 딱 대고 그 있으면 쇼미더머니 심사위원으로 한번 나와주고. 그래 목걸이 메고 네. 거기 보이비. 아 보이비 맞아요. 보이비.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데파이는 아마 바르셀로나로 좀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영주 형이 에세이를 녹음하면서 건을 쳤나요? 예. 일단 온 다음에 얘기하죠.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나요? 네, 그러면서 예 바이날둠과 어떤 이 데파이 링크에 환호했습니다. 네. 환호했다고요? 절균지 환호인지 네, 네. 그렇습니다. 네.